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학습할 한글 맞춤법 내용은 사이소리와 사이시옷 표기예요. 아우,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 내신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다시 우리 뭐 배울 거야? 사이소리와 사이시옷. 자, 요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 때 사이소리 현상을 배웠을 가능성이 좀 있어.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수업을 다 해줄 겁니다. 사실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까지만 있고 사이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거든. 근데 사이시옷을 언제 적어? 사이소리가 난 말에다가 적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이소리부터 학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조금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판서 따라하면서 이해하시고 외우고 하면서 넘어가야지 조금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자, 일단 첫 번째. 자, 선생님이 먼저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 설명한 데 있었지.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발음상의 제 발음상의 현상인 거야. 다시 사이소리는 발음이 나는 거야. 발음. 그래서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 한글 맞춤법보다는 사이소리는 발음과 관련된 거다. 그럼 사이소리가 언제 나냐? 첫 번째. 사이소리는 일단 합성 명사에서 일어나요. 자, 다시 합성 명사.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합성 명사, 명사는 알겠는데 합성이라는 얘기는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합성 명사라는 건 뭐냐면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그 중에서도 품사가 명사인 것으로 한정을 한 거죠. 자, 근데 첩첩산중이지. 여러분들 이제 어근이 뭔지 잘 모르겠지. 그치? 어근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를 가지고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친구를 우리가 어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단독으로 쓰고 혼자서 이제 미안해요. 단독으로 쓰면서 의미를 가지는 친구를 어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근에 해당하는 친구 중에서 같이 이제 단독으로 못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용언의 단일어 어간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지만 단독으로 못 써.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합성 명사잖아. 그러니까 여기 명사, 합성 명사의 어근은 대체로 혼자 쓸 수 있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밤. 여러분들 먹는 밤 말고 나이트. 먹는 밤도 물론 어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트 혼자 쓸 수 있는 단어지. 그치? 이런 걸 어근이라고 하는 거야. 길. 단독으로 쓸 수 있나요? 그쵸? 길이 있다. 길을 걷다.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 자, 또 산. 산에 오르다. 산이 높다.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친구지. 그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구나? 어근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자, 첫 번째는 합성 명사일 때. 자, 두 번째 조건. 자, 이 사이소리 현상은 언제 발생하냐면, 자, 앞 어근의 끝이 울림소리일 때. 다시요. 자, 앞 어근의 끝이 울림소리여야 돼. 자, 여러분들 울림소리라는 말 처음 듣지 않죠? 그치? 우리 앞에서 한글 맞춤법 할 때도 5항에서 된소리의 표기와 관련된 이야기 할 때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이 울림소리인지 설명해 줬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울림소리라는 친구를 조금 더 구체화를 해보자면 이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친구들 누가 있어? 그치? 비음이랑 유음이 있죠. 그치? 자음 중에서는 비음과 유음. 그래서 비음에 어떤 친구 있었더라? 이응, 니은, 미음. 유음에 어떤 친구 있었죠? 리을. 그치? 요것만 있나? 아니죠. 그리고 모든 모음들이 다 울림소리에 해당한다는 것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쵸? 1, 2번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어떤 특정 단어들은 소리가 덧나요. 근데 소리가 덧나는 유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누가 덧나냐? 자, 된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 써줄게요. 된 소리가 덧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쪼개서 볼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례까지 설명해 줄게. 자, 나무라는 말과 가지라는 말. 자, 나무 혼자 쓸 수 있죠? 그치? 어근입니다. 가지가 있다. 그치? 가지를 꺾다.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쓸 수 있으니까 나무와 가지 다 어근에 해당하지. 그 다음 앞에 어근의 끝이 울림소리에 해당되는데 우는 모음이니까 울림소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를 합성한 요 단어의 발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무가지가 아니라 우리 어떻게 발음하죠? 나무까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다시 나무까지. 자, 소리가 어디에 덧난 거야? 원래 여기는 예사 소리였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된 소리로 발음이 됐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하는구나? 소리가 덧났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사이소리가 덧났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씹어서 먹는 이에도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치? 이에도 몸이 있죠. 자, 이와 몸을 합성한 단어 우리 어떻게 발음하더라? 잇몸. 요렇게 발음을 하죠. 다시 잇몸. 요렇게 발음이 돼. 그쵸. 우리 실제로 발음할 때 이몸이라고 하지 않고 잇몸이라고 발음하는 거 생각해보면 그치. 이게 사이소리구나.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나무에도 여러분들 잎사귀가 있지 않나요? 그치? 나무에도 잎사귀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합성됐을 때 우리 발음 어떻게 하더라? 나뭇잎. 요렇게 발음을 하지. 나뭇잎. 자, 한번 덧난 거 한번 체크해 볼 거야. 이에 있는 몸. 원래는 니은이 없었는데 니은이 어디 덧났어? 앞 어근의 끝에 덧났구나. 그 다음 니은이 덧났다라는 건 앞 어근의 끝에 하나, 뒷 어근의 초성에 하나. 이렇게 덧난 거. 니은이 두 개 덧났다, 하나 덧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쵸? 요게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다, 그치? 사이소리 현상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학습해야 될 내용은 사이시옷이잖아. 그치? 사이시옷. 자, 그러면 이 사이시옷은 언제 적느냐? 사이시옷.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이 사이시옷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했을 때만 사이시옷을 적는 겁니다. 자, 난데없이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름이 반재훈이야. 자, 선생님 이름이 반재훈에서 뭐야? 갑자기 사이시옷 딱 적어. 반재훈. 선생님 속상해 안 속상해? 선생님 속상하죠. 왜 내 이름? 부모님이 주신 내 이름인데 갑자기 여기다가 시옷을 받쳐버렸어? 그럼 선생님 울어 안 울어? 미안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엉엉 울겠죠. 사이시옷은 아무데나 받치는 게 아니야. 언제? 사이소리 현상이 났을 때 사이시옷을 통해서 표기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앞 어근의 끝이 모음이어야 돼요. 자, 다시 이거 지금 여러분들 요 2번 조건이랑 요 2번 조건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울림소리라고 해서 선생님 비음, 유음 그리고 모든 모음까지 다 넣어줬잖아. 근데 사이시옷은 앞 어근의 끝이 뭐여야 돼? 모음일 때만 적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밤길, 산길. 자, 이 친구들 발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어요? 밤길, 얘는 산길. 이렇게 안 읽죠? 어떻게 읽어요? 밤길, 산길. 이렇게 읽는 거야. 왜 얘네들이 밤길, 산길 이렇게 읽힐까? 이유가 뭐예요? 밤길, 산길이 되는 이유. 자, 천천히. 합성 명사 맞죠? 아까 선생님 여기 써놓은 거. 자, 빌드업을 위해서예요. 밤, 길, 산. 다 어근이잖아. 그러니까 밤길, 산길 다 어근끼리 만났으니까 합성 명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다음 두 번째 앞 어근의 끝이 울림소리죠. 미음 받침이나 니은 받침들 다 울림소리 자음이니까 앞 어근의 끝이 울림소리구나. 그래서 소리가 세 번째 뭐가 덧난 거야? 된 소리가 덧나서 밤길, 산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사이소리 현상이 났을 때 사이시옷 받치니까 자 여기도 밤스길, 산스길 되나요? 얘네 선생님도 울지만 밤길과 산길도 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미음 받침과 니은 받침이 이미 있는데 여기다가 시옷을 덧대서 적어버리면 어때? 미음이랑 니은이 울겠지. 그러니까 앞 어근의 끝이 모음이어야만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자, 두 어근 중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돼요. 고유어가 있어야 합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요 한자 뭔지 알죠? 있을 유자입니다. 있을 유. 다시. 두 어근 중 하나라도 고유어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두 어근끼리 결합했으니까 요걸 조금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자, 일단 첫 번째. 두 건끼리 만났는데 걔네들이 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고유어끼리 결합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한자어와 고유어 혹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미안합니다.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요렇게까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지.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뭐라 했어? 두 어근 중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그러니까 1번과 2번 케이스에는 사이소리 현상도 발생하고 앞 어근의 끝이 모음일 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면 사이시옷을 받치는구나. 반면 세 번째 한자어끼리 결합한 경우에는 어떻다? 사이소리가 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일단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요 친구들, 나무가지, 이모음, 나무잎, 요 친구들 전부 다 고유어입니다. 사이소리 났죠? 모음으로 끝났네? 얘도 모음으로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뭇가지, 잇몸, 나뭇잎하고 사이시옷을 받쳐서 얘는 사이소리 나는 애요 라는 걸 표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시옷을 적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원래 이 시옷은 왜 있었어? 얘가 나무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예요 라는 걸 표기해주기 위해서 시옷이 있었는데, 자, 이 시옷이 적힌 이후로 사람들이 이 시옷까지 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 된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 시옷을 받쳤으면 그때는 나뭇가지, 이 사이 시옷을 발음한 나뭇가지도 복수 표준 발음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이 사이 소리고 요 친구들이 사이 시옷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두셔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이 소리, 사이 시옷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이 소리 부분만 조금 지우고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이 부분만 조금 지워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한자어끼리 결합한 경우에는 사이 소리가 나더라도, 자, 요 경우입니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경우에는 사이 소리가 나더라도 사이 시옷을 받치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 3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어떤 게 있냐? 자, 선생님은 이제 사실 여기 뒤에 계속 이어서 쓰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 혹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아서 알잘 딱갈센 이거 요즘 안 쓰나요? 알아서 잘 딱 알잘 딱 그만! 자, 다시. 어렵네요. 자, 세 번째.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뭐라 그랬어? 얘는 원칙적으로 사이, 시옷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이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에 해당하는 친구를 조금 설명을 해주면, 자, 보세요. 야, 얘는 왜 눈에 초점이 없냐?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해요? 왜 얘는 눈에 초점이 없냐? 이런 식으로 발음하지. 근데 요 초와 점 둘 다 뭐냐면 한자어야. 자, 그래서 요 친구들이 사이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얘를 표기할 때 어떻게 써? 초점. 요렇게 표기를 하지. 그치? 자, 또 요거 이제 교과서에 옛날에 있었던 거라서 인사 업무를 보는 부서. 인사가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굴 고용하고 해고하고 승진하고 하는 것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 자, 얘도 인사, 한자, 과도 한자어야. 그러니까 얘를 발음할 때 인사과라고 발음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기를 해줘요? 인사과.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시. 요 친구의 발음은 뭐가 맞아? 초점이 맞아요. 그리고 요 친구는 인사과가 맞습니다. 발음은 그래요. 왜? 사이소리 현상이 터지거든. 그치?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요렇게 된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근데 요 친구들은 어떻다? 근데 요 친구들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왜? 전부 다 이 어근들이 한자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칙만 있는 게 아니죠. 자, 미안해요. 잠깐만요. 자,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요. 미안합니다. 다시. 자, 원칙만 있는 게 아니죠.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예외도 늘 존재합니다. 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인데 예외가 있어. 예외. 원칙적으로는 사이시옷을 안 적지만 요 6개의 예외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내신 시험에선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차, 타, 고, 시옷, 히읗. 시옷, 해. 여러분들 차 타면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애인이랑 차에 딱 탔어. 둘밖에 없어. 분위기가 좋아. 그럼 뭐 하고 싶어? 여러분들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차 타면 뭐 해야 돼? 세수부터 해야지. 물티슈 딱 꺼내서 세수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외우세요. 차 타고 세수해. 막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뭐라고?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어? 자, 선생님이랑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좀 다른 이야기 해주죠?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선생님 논란 만들고 날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세수회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친구들을 선생님이 왜 설명을 했느냐? 자, 이 친구들은 한자어로만 구성이 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 두 음절로 된 한자어예요. 두 음절, 두 글자로 된 한자어. 자, 찻간, 퇴간, 곳간, 숫자, 셋방, 그리고 횟수. 자, 이 친구들을 원래 어근을 보면 차간, 퇴간, 고간, 수자, 세방, 회수 요렇게 이 두 음절로 된 한자어인데 각각 단어마다 그 차, 간, 퇴, 간 다 하나씩의 어근인 거야. 근데 그 어근들이 원래는 한자어예요. 근데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는 정말 말 그대로 예외에 해당하는 6개의 단어니까 이 친구들만 예외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원칙적으로는 안 적어요. 하지만 요 예외 친구들은 적어준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부분도 지울게요. 좀만 더 이어서 가볼게. 그쵸? 선생님이 지금 사이시옷의 표기는 언제 한다고 했어? 사이시옷의 표기는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돼.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갈리는데 의미가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서 요 정도는 한번 이해를 해보고 가자. 자, 보세요. 전세 플러스 집. 자, 전세 플러스 방. 자, 전세로 들어간 집, 전세로 들어간 방이란 뜻이겠지. 그치? 자, 근데 요 친구들의 발음이 둘 다 어때? 전세집, 전세방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도 표기에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볼까요? 전세, 요게 일단 한자어예요. 전세가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 방도 한자어예요. 자, 그런데 이 집이라는 친구만 고유어야. 전세집. 자, 얘 사이소리에 의해서 지금 된 소리가 덧났지. 자, 사이소리에 의해서 된 소리가 덧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야? 고유어 어근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하냐면 전셋집이라고 사이시옷을 밝혀서 표기를 해주고 이 친구의 표준 발음은 전셋집이라는 사이소리까지만 이제 원래는 표준 발음이었으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경우에는 미안해요. 자, 얘를 사이시옷을 이제 읽어버리는 전셋집까지도 복수 표준 발음으로 허용을 해준다. 근데 반면에 이 친구는 선생님 전세도 방도 다 한자어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여기선 사이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 전세방이라고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읽을 경우의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표준 발음이 하나만 나와. 어떻게? 전세방 이렇게 하나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새 들어서 사는 방. 새 들어서 사는 방. 뭐라고요? 자, 요 새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예요. 아, 그래도 얘 발음은 어때요, 여러분들? 새빵, 새빵 이렇게 읽지. 그치? 그러니까 요 친구의 표준 표기는 어떻게 될까? 둘 다 한자어니까 새방이라고 적고 발음은 어떻게 한다? 새빵이라고 한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왜 아니에요? 둘 다 한자어고 사이소리 났잖아. 근데 한자어잖아. 그치? 자, 선생님이 아까 예외라고 했죠. 예외.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냥. 자, 얘는 비록 한자어끼리 만나서 사이소리가 덧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이기 때문에 셋방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조금만 더, 몇 개만 더 해줄게. 몇 개가 아니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봐. 시 플러스 가. 시 플러스 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횟집이나 아니면 뭐 좀 이제 괜찮은 식당에 들어가서 보기 힘든 그런 재료 같은 걸로 음식을 만들 때 가끔 가다 이제 가격이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시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시가라는 게 뭐냐면 그 시점에 가격에 따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럼 가격이 좀 싸겠지. 그러니까 그럼 그때의 시가에 따른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잘 물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그 물건이 되게 귀해.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때의 시가에 따라서 어때? 좀 더 비싸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가 이런 뜻이 요런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친구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시가라고 발음을 하지. 하지만 이 친구도 한자어고 한자어. 이 친구도 한자어고 가도 한자어예요. 때시 가격 가자입니다. 둘 다 한자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발음이 시가라고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시가라고 표기를 해야 돼요. 자, 발음은 어떻게 돼? 사이소리에 의해서
시가라고 발음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식당들 가보면 어떻게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시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게 잘못된 표기라는 걸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선생님이 사이소리와 사이시옷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잠깐 이제 정리를 하고 필기하면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다 하시고 뒤로 넘어올 거예요. 선생님도 칠판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아유, 적응이 안 되네요. 자, 선생님 멋있게 뿅 하고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한글 맞춤법 조항에서 이 사이시옷의 표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랑 조항을 뜯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지어 적는다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사이시옷 언제 적는지 배웠던 거 기억하죠?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 앞 어근의 끝이 어때야 된다? 모음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그쵸? 순우리말. 왜 순우리말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을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지? 두 어근 중 하나라도 우리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유어가 순우리말이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구나. 자, 다시 큰 범위가 뭐야 얘들아?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자,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 어떻게?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나와 있지. 선생님이 아까 사이 소리가 어떻게 덧난다? 된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배웠었죠. 자, 두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그래서 니은 덧나는 경우. 세 번째,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조항에서는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세 가지 첫 소리가 된 소리, 그 다음에 니은 소리, 그 다음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걸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순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그치?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순우리말과 한자. 그치? 한자 플러스 고유어거나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거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시옷을 받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고유어 어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뒷말 첫 소리가 된 소리, 두 번째 니은 소리,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우리 어떻게 배웠었어?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6가지. 찻간, 퇴간, 곳간, 숫자, 세방, 횟수. 6가지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사이시옷을 받칠 수 있구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 해보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은 그대로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 한글 맞춤법 조항에선 사이시옷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첫 번째, 고유어 합성어. 그치? 고유어 합성어 중에서 뭐 있어? 첫 번째로 된 소리가 덧나는 것, 두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자, 그쵸? 큰 테마를 이렇게 나눴었죠?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된 소리가 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소리가 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니은 소리가 나는 것.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케이스. 예외적인 케이스가 언제였어? 세 번째, 두 음절로 된 한자어 6가지. 한자어 6개.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6가지가 있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제 뭘 받친다? 사이시옷을 받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첫 번째, 일단 문제 유형을 조금 선생님 설명을 해줘야 돼.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초적인 유형이에요. 자,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커트가 돼. 자, 이 기초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얘들아, 사이시옷 적혔지? 근데 이게 된 소리가 나는 걸까? 니은 소리가 나는 걸까? 니은 소리가 나는 걸까? 요걸 물어보는 유형이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나뭇가지라는 단어 있죠? 그치? 나뭇가지. 자, 여러분들 이 나뭇가지라는 단어 사이시옷 적었죠? 그치? 어디에 사이시옷이 있어? 여기에 사이시옷이 있지. 그러면 요 사이시옷이 뭐 때문에 적혔을까?
된 소리일까, 니은 소리일까, 니은 소리일까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 친구는 발음을 할 때 나무까지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얘는 된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사이시옷 시작했습니다라고 답하면 되는 유형. 너무 쉽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자, 잇몸. 자, 여러분들 잇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이시옷이 있죠. 자, 잇몸이라는 단어는 된 소리예요, 니은 소리예요, 니은 소리예요 나왔을 때 여러분들 얘는 발음을 할 때 잇몸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어디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 친구는 니은 소리 때문에 나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유형. 이 정도 유형은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 제삿날. 자, 요 친구도 여기 사이시옷이 받쳤지. 그치? 제사를 지내다 할 때 제사. 뒤에다가 today, day를 얘기하는 날. 제사 지내는 날이 제삿날이잖아. 자, 그럼 제삿날은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었을까요? 제삿날이니까 니은 소리 때문에요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세상에. 왜요? 왜 틀려요?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제삿날은 니은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야. 맞아요. 사실 니은 소리 때문에 맞아요. 니은 소리가 덧난 겁니다. 근데 요 빨간 색깔 니은이 아니라 요 초록 색깔 니은이요. 뭐야? 똑같은 니은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날은 고유어지만 제사는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사는 고유어가 아니라 한자어예요. 따라서 빨간색에 있는 니은 소리가 아니라 두 번째 유형에 있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의 니은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몸, 나무, 가지 요 경우에 선생님이 아까 다 얘기했었잖아. 고유어끼리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생님이 아까 여기로 연결했을 때 틀린 게 아니지. 맞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제삿날 같은 경우 요거를 여기로 연결시킨다? 안 됩니다. 니은 소리가 덧난 건 맞지만 근데 이 친구의 제사가 뭐라고? 한자어라고. 그래서 한자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로 연결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유형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꼬인 유형이라서 요 유형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있죠,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어떻게 알지? 그쵸.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구몬 한자 하라고 구몬 한자 이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학습지 계속 매주 나갔었죠. 근데 여러분들 어땠나요? 한자 왜 해? 한자 재미없어. 중국말을 왜 배우지? 이런 생각하면서 학교에다 버리고 오고 페이지 찢어가지고 수지통에 버린 다음에 원래 없었는데요? 거짓말 실실하고. 여러분들 이제 벌 받을 때가 된 겁니다.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구분 못하는 건 이제 정말 감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구분하기가 힘들어. 그럼 감으로 할 수 있냐? 감도 사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끔찍한 거 알려줄까요? 자, 여러분들 포도. 냠냠하는 포도 알죠, 여러분들? grape. 제 친구 한자어일까요? 고유어일까요? 굉장히 고유어 같지. 한자어입니다. 포도 포자에 포도 도자. 세상에. 자, 여러분들 호랑이 알죠? 호랑이랑 범 중에서 뭐가 고유어일까요? 굉장히 호랑이가 고유어 같지? 하지만 범이 고유어고 호랑이는 한자어입니다. 세상에. 그럼 여러분들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어떻게 해요? 틀려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주 나오는 건 그냥 외워놓는 게 좋고 사실 이런 걸 이제 정말로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려고 내면 그거는 사실 진짜 답이 없어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이게 한자어구나, 이게 고유어구나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조금 팁을 주면 여러분들 요 한자 아나요? 요 한자가 뭐야? 집, 가. 그치? 이거 이제 한자를 어느 정도 안다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건데 보통 요 앞에 있는 의미가 우리 고유어고 뒤에 있는 요 음이 한자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것만 가지고 다 풀 수가 없어. 요것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돼. 근데 일단 혹시 모르겠으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한자 본 적 있죠? 그치? 뭐라고 했어 우리? 날, 일, 해, 일 요렇게 배웠던 한자어 있지? 요 경우에도 지금 어때? 날이라는 게 고유어, 일이라는 게 한자어. 그래서 제삿날, 제사하는 날, 데이니까 얘는 뭐야? 고유어. 제사는 한자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자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답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한자어랑 고유어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하시냐?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자, 이 순우리말로 된 우리 고유어들 보면 얘네들은 한자를 덧대서 쓸 게 없어. 왜? 다 고유어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실 요거는 이제 표준어 규정집에 있는 단어들 여기다 집어넣은 건데, 자,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 선생님 칸이 부족해서 한자를 다 안 썼어. 근데 원래는 여기에 다 한자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한자어인 경우엔 뒤에 한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한자어인 경우에 이렇게 한자로 표시를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물론 크게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자어인 경우에 한자를 병기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자어 병기까지 해주셨어, 학교 선생님이. 근데도 이거를 고유어인지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인지 요거 구분 못하면 여러분 혼나야죠.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 고유어로만 써놓고 요 얘들아 이거 고유어로 된 걸까 순우리말로 된 걸까 요거 물어보신 경우에는 여러분 사실 이제 주사위의 신에게 모든 걸 맡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면 일단 선생님이 사이소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초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최종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이시옷은 합성 명사에서만 실현된다. 사이시옷은 합성 명사에서 나타난 사이소리에 대한 표기이고 따라서 합성어가 아닌 단일어나 파생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가 조금 낚시로 자주 나옵니다. 해님.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쓰고 싶냐면 입 짧은 해님. 그치? 해님처럼 사이시옷 넣어서 표기하고 싶지. 그치? 요거 근데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표준 표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써야 돼? 해님이라고 써야지. 맞아. 왜요? 자, 여기 있는 님이 어근이 아니야.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어근이 아니라 이 친구는 전미사예요. 전미사. 우리 앞에서 전미사 했었는데 파생어라는 걸 만들어주는 친구지.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이거나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전미사가 붙은 이런 님, 해님 같은 이런 단어들은 왜 사이시옷을 안 받친다? 얘는 합성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반면에 햇빛 같은 경우에는 해와 빛 둘 다 혼자 쓸 수 있는 어근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처럼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합성어이면서 동시에 특정한 의문론적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 자,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사이시옷은 합성 명사에서 나타나는 사이소리에 대한 표기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 사이소리를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는다라고 설명해줬죠. 근데 합성어라고 모든 합성어가 다 사이소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받쳐서 적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낚시로 자주 나오는 거 이거 조금 외워줘야 돼. 자, 여러분들 인사하는 말, 그리고 책의 맨 앞을 보면 머리에 있는 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표기 어떻게 할 것 같아? 요거 표기할 때 인삿말, 얘는 머릿말 이렇게 적어야지 맞을 것 같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인삿말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어떻게 돼? 인삿말 이렇게, 머리말 같은 경우에는 머릿말 이렇게 읽혀가지고, 자,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니은이 덧났다. 니은이 덧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표준 발음부터가 머릿말이 아니고 인삿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인사말 머리말에서는 사이소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약간 우리 직관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약간 직관이랑 안 맞을 수 있는데, 자, 인사말, 머리말 이게 표준 발음이에요. 따라 사이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인사말, 머리말에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도 않습니다. 다시 인사말, 머리말, 그래서 사이소리도 안 나고 사이시옷도 안 받쳐 적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뒷말자 소리 된 소리, 그 다음에 니은 소리, 그 다음에 니은 소리가 덧났을 때, 사이 소리가 덧났을 때만 사이시옷을 받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위에 두 가지 요건과 더불어, 자, 위에 두 가지 요건이라는 건 합성 명사이면서, 그치? 합성 명사이면서 그리고 특정한 현상, 뭐 사이 소리 현상이 덧나는 경우에만 뭘 받친다? 사이시옷을 받친다. 자,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여야 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지. 두 어근 중 하나라도 고유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는 고유어여야 되고 구성요소 중에 외래어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외래어라는 걸 여러분들 들었을 때 선생님 그럼 한자어도 외래어 아닌가요? 그치. 사실 외래어를 넓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여기 사이소리를 공부할 때는 자, 고유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한자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외래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요 조항이 납득이 될 거예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하냐? 사실 뭐 고유어는 그냥 고유어니까. 근데 한자어인 경우에는 한자는 여러분들 이제 밖에서 들어온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썼던 문자잖아. 그러니까 한자어는 조금 특수한 취급을 해줘서 외래어랑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렌지빛, 피자집 같은 경우에
이제 오렌지나 피자 같은 게 어때? 외래어지. 그러니까 오렌지빛, 피잣집처럼 적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어근 중 하나는 고유어야 하면서 뭐도 없어야 된다? 외래어도 없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사이소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낚시 포인트들을 몇 개 찍어서 선생님이 지금은 기초 표현이었고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과 미안해요.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과 관련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을 법한 심화 내용을 또 따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일단 복습을 잘 하고 심화 내용에서 또 추가적으로 내용 이제 이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